이건 학생들을 고문하는 거잖아요. 한국인들 제정신인 거예요? 여기 한국의 교육열에 깜짝 놀라 충격받은 영국 PD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라며 말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그녀는 대체 무슨 광경을 봤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 브라운, 영국 BBC의 교육방송 PD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교육학을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그 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취재해오면서 어느덧 이쪽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최근 그런 저의 생각을 고쳐먹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로제의 아파트가 수능 금지곡이 됐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BBC 본사의 회의실에서 저는 생소한 표정으로 동료 제작진을 바라봤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에밀리,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 때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노래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하는 문화가 있대요. 중독성 강한 노래는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나. 10년차 PD로서 다양한 교육 문화를 공부해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고작 시험 하나 때문에 빌보드를 씹어먹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다니. 아무리 장난식 문화라지만 제 귀에는 한국인들이 괜히 오버하는 것처럼 들렸죠. 잠깐만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동료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통제되고 증권시장 개장도 일시간 늦춰진대요. 심지어 모든 공사장이 공사를 중단하고 경찰이 수험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나선다고 해요. 순간 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제가 이런 교육 문화를 모르고 있었다니. 당장 노트북을 펼쳐 검색을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시험 하나 때문에 멈춘다고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교회에서는 시험 과목별로 다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까지.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얼마 후 BBC 자료실에서 저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처음 접한 한국의 교육 통계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OECD 국가 중 학업 성취도 연속 최상위라고요? 동료 제임스가 건넨 자료를 보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영국이 중위권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은 줄곧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의 성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에밀리, 이것 좀 봐요.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등교, 자정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주말까지 반강제로 이뤄지는 보충 수업. 영국에서라면 즉각 인권 문제가 제기될 만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자료들을 더 찾아보니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잠깐, 이건 또 뭐죠?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23조 원. 영국 화폐로 환산하면 약 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쓴다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에밀리. 이것 좀 보세요. 동료가 보여준 영상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학원을 등록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인기 콘서트 티켓팅을 하는 것 같은 광경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편집장실의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의 교육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충동이 제 안을 가득 채웠거든요.
한국의 교육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특별 다큐멘터리로 기획해보죠. 한국의 교육 현장을 있는 그대로 담아오세요. 우리 영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며칠 후 제 인생 첫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미스 브라운. 입국 심사 공무원의 깔끔한 영어 발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공무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요? 동행한 카메라맨 제임스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한 시설들.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 온 게 맞나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완벽하게 포장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으로 늘어선 화려한 마천루들. 잠깐만요. 저기 보이는 게 학원가라고요? 택시 기사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로변을 따라 수십 개의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각 건물마다 수많은 학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같이 1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었죠. 이게 다 학원이라고요? 네, 여기가 대치동입니다. 한국 최고의 학원가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가득해요.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런던의 전체 사교육 시설을 모두 모아도 이 정도 규모는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첫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성훈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영국은 지금 교육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영국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시다니. 네, 맞습니다. 학력 저하, 교육 불평등 심화, 공교육 붕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죠. 1950년대만 해도 문맹률이 80%가 넘는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서울대 캠퍼스에 펼쳐진 첨단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교육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 모든 것이 7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70년.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데 200년이 넘게 걸렸는데 한국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뤄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닌가요, 브라운 씨? 교수님의 미소 띤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왔어요. 영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 교육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은 마치 학생처럼 두근거렸어요. 오전 7시 30분, 런던이었다면 아직 대부분의 학생들이 몽롱한 상태로 아침을 먹고 있을 시간이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등교하는 학생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지나갔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강한 의지가 깃든 눈동자들. 우리 학교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아침 자율학습은 7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정규 수업은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죠.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제 놀란 표정에 교장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국분들은 다들 그렇게 놀라시더군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하는 거죠.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떠들거나 딴짓을 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수학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저는 이게 대학교 강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들은 영국 최상위권 수업보다도 훨씬 어려워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인가요? 네, 우리나라 수능 수학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미적분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더 충격적인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도 포기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우리 학생들은 이미 새벽부터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죠. 교무부장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학원을요? 네, 보통 6시부터 시작하는 새벽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참고서를 펼쳐두었고 3355 모여 수학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어요. 런던에 돌아가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카메라맨 제임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생활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학교 시간이 되어도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었죠. 지난번에 보셨죠?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어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처럼 환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 건물을 오가고 있었고 24시간 카페는 참고서를 펼쳐놓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런던의 밤거리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입시 전쟁이에요. 동행한 교육 전문 기자 김민수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치동의 인류학원 강사들은 연봉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해요.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거죠. 믿을 수 없네요.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한 학원 앞에 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서울대 의대 합격자 32명 배출. 올해도 SKY 대학 350명 합격. SKY가 뭔가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줄임말이에요. 한국의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이 세 대학 출신들이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가 되고 있어요. 그 순간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랐어요. 영국에서는 소수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곳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한 학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이었지만 강의실마다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이 시간까지 공부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한 학원 강사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래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배우는 거죠. 강의실 안을 들여다보니 학생들이 진짜 전략 게임을 하듯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틀린 문제는 즉시 분석하고 유사 문제를 찾아 패턴을 익히고 마치 프로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의 학생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을 텐데 문득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학원가의 불빛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24시간 카페에 남아 공부를 이어갔어요. 내일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주말에도요. 오히려 주말엔 더 바빠요. 평일에 못한 공부를 보충해야 하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때로는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겠죠. 잠깐, 저기 좀 봐요. 새벽 2시. 아직도 불이 환한 도서관 건물을 발견했어요. 저기도 학생들인가요? 네, 독서실이에요. 24시간 운영되죠. 집중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런 곳에서 공부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이 교육 강국인지, 왜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인지. 이런 노력과 열정 앞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노력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학부모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달 교육비로만 200만 원을 씁니다. 영국 돈으로 하면 약 200파운드 정도겠네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학부모 김미영 씨의 말씀에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놀라고 말았어요. 한 달 교육비가 영국 가정의 월세와 맞먹는 수준이네요. 이 정도는 평균 수준이에요. 제 주변에는 월 500만 원 넘게 쓰는 분들도 많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씨는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유명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다가 아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죠. 후회되지 않으세요? 물론 가끔은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아쉽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저희 세대는 이미 살았잖아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국의 학부모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려 하죠. 우리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아침 독서실에 가기 위해서죠. 또 다른 학부모 박지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줘요. 도시락도 싸고 간식도 준비하고. 사실 저도 너무 피곤하지만 혼자 고생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박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대대로 이어지는 교육을 위한 헌신이랄까요? 그 순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걸쳐 이어지는 가족의 헌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집단적 노력이었던 거죠. 남편도 새벽부터 야근까지 하면서 교육비를 벌어요. 주말에는 아이 학원 스케줄에 맞춰 운전기사가 되죠. 우리 가족 모두가 입시 전쟁의 전사들이에요. 취재를 위해 만난 10명의 학부모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하루는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가족의 모든 자원이 교육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중얼거림에 한 학부모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 봐요. 부모의 희생은 곧 자녀의 성공이 되고 그 성공은 다시 다음 세대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한국은 한 걸음씩 올라온 거죠.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분명 과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 후 어느 날 서울의 한 전망대에 올랐을 때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옆에 선 김태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었죠. GDP는 67달러,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못 살았어요. 전망대 창을 통해 보이는 화려한 마천루들이 마치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입니다.
브라운 씨. 우리에게는 자원도 자본도 없었어요. 있는 건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교육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1950년대 80%가 넘던 문맹률이 1970년대에는 거의 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영국이 15년 걸려 달성한 변화를 한국은 5년 만에 이뤄낸 거죠.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냐는 말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집을 팔아 자녀 유학을 보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학비를 마련했죠. 그게 한국의 교육열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놀라웠어요. 1960년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5%도 안 됐지만 지금은 70%가 넘습니다. 영국이 50년 걸려 이룬 변화를 한국은 30년 만에 달성한 거죠. 삼성, 현대, LG. 이런 세계적 기업들도 사실 교육의 산물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기업들을 이끈 인재들이 모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 기업들이 다시 한국의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망대 아래로 보이는 도로를 따라 최신형 현대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저 차들이 이제는 영국 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출 품목을 보면 더 놀라울 거예요. 교수님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모두 최첨단 기술 제품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교육이겠죠? 정확합니다. OECD 국가 중 이공계 졸업자 비율 1위,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에요. 이런 인적 자원이 있었기에 산업 구조를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나둘 불 켜지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이끌었다면 한국은 교육혁명으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영국은 오랜 세월 축적된 자본과 시스템으로 발전했지만 한국은 오직 교육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요. 이미 코딩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고 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이룬 성과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투자. 그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죠. 우리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 물음에 김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교육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아니냐죠.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 교육의 현주소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에요. 노트북을 펼치고 양국의 교육 지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어요. 성적, 대학 진학률, 교육 투자 시간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 압도적인 수치의 격차가 있었죠. 이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옆에서 자료 정리를 돕던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영국에서 교육은 선택이지만 한국에서 교육은 생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안일해졌을까요? 과거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세계적 명문대를 보유한 교육 강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작년에만 3곳의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교사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영국 교육의 현실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겨내야만 해요. 그들의 치열함은 단순한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절실한 노력이었어요. 영국의 학부모들은 주말에 뭐 하시나요? 한 한국 교사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즐기죠. 하지만 한국의 학부모들은 주말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학원 스케줄에 맞춰 운전하고 공부한 내용 확인하고 양국의 차이는 여기서도 명확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의 차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차이. 하지만 모든 걸 한국처럼 할 순 없잖아요. 제임스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사회 시스템의 차이도 있으니까요. 전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죠. 저는 노트북에 정리한 내용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배워야 할 점. 1. 높은 교육열과 목표의식. 2.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 3. 부모의 교육 참여. 지금 다큐멘터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밤 경치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BBC 본사에서 마지막 편집 작업이 한창인 어느 날. 이렇게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는 처음이에요. 편집장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취재로 만든 한국 교육의 비밀 특집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았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확인하셨죠? 네, 모든 장면이 있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놀라운 것들은 담지 못했을 정도죠. 방송 전날 밤, 저는 편집실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교실, 학원가의 불빛, 학부모들의 헌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만들어낸 경제 기적까지. 내일이면 영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힐 것 같네요. 제임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한국의 교육열, 이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군요. 영국 교육의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SNS는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고 주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를 시작했어요. 교육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운 씨, 귀중한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후의 변화는 예상보다 더 빨랐어요. 교육부는 즉시 교육혁신 데스크를 구성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강조했어요. 우리의 장점은 지키면서 한국에서 배울 점을 접목시켜야 해요. 창의성과 자율성은 영국 교육의 강점이니까요. 변화는 하나둘씩 시작되었습니다. 공립학교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학부모 참여 시스템이 강화되었어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영국의 아이들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투자, 그리고 의지예요.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 열정적인 선생님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거죠. 오늘도 저는 새로운 교육 현장을 취재하러 갑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영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서죠.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아침 풍경이 예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어쩌면 이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보여준 교육의 힘을 믿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땡큐 코리아. 오늘도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그곳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에밀리와 영국인들은
한국 덕분에 교육열을 더 불태울 수 있게 됐네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